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마이애미 히트의 프랜차이즈 스타 드웨인 웨이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마이애미 히트로 돌아온 드웨인 웨이드는 은퇴 시즌에도 토론토를 상대로 한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 35득점을 올리며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포스트업에 이은 골 및 득점과 돌파, 중거리 슛, 3점 슛 등 다양한 기술로 토론토의 수비진을 뒤흔들었죠. 드웨인 웨이드는 NBA 역사상 손꼽히는 돌파형 슈팅 가드였습니다. 플래시라는 별명에 걸맞게 리그 최고 수준의 퍼스트 스텝을 지녔으며 방향 전환과 돌파 시 핸들링이 뛰어나 수비 사이를 자유자재로 파고들죠. 또한 강인한 신체를 지녔기에 웬만한 접촉 상황에서도 버텨내며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특히 3점 슛 라인 안쪽에서는 어디서나 마무리까지 해내는 기술과 감각을 보유했죠.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커리어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데뷔 시즌부터 2008년까지는 리그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백코트에 파울을 유도해냈죠. 또한 미드레인지에서 점프슛을 하거나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덩크슛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2009-10 시즌까지는 주로 원맨 팀으로 활약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슛 감각은 다소 무뎌졌지만 벌크업을 통해 스피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운동 능력이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빅맨의 스크린 없이도 최고의 퍼스트 스텝을 구사했으며 최고의 스피드로 완성된 유로 스텝과 뛰어난 드리블 기술까지 갖추어 눈 깜짝할 새 수비 사이를 돌파해 들어갔죠. 끝으로 살펴볼 시기는 마이애미에서 빅3를 결성한 후 은퇴 직전까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르브론과 콤비 플레이를 펼치거나 빅맨의 스크린을 바른 후 높은 효율의 돌파를 시도했죠. 하지만 르브론이 클리블랜드로 복귀한 후에는 노쇠화한 무릎 부상 등으로 돌파보다는 포스트업과 미드레인지 점퍼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탁월한 순발력을 발휘하여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힐링 디펜스를 선보였는데요. 스피드한 긴 팔을 활용해 스틸이나 블록슛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또한 속공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한 페인트존 득점까지 일품이었죠. 드웨인 웨이드는 1982년 1월 1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생후 4개월 만에 부모님은 이혼했고 웨이드는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죠. 당시 주위에는 항상 갱들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8살이 된 웨이드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복 형제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때부터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고교 시절에는 농구와 미식축구를 병행하며 운동에 재능을 보입니다. 1학년이 끝날 때쯤 키가 10cm 이상 자라면서 그는 팀의 주전 자리를 꿰찼고 졸업 때까지 팀의 에이스로 활약합니다. 웨이드는 마케트 대학에 진학을 하고도 NCAA에서 요구하는 학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학년이 되어서야 대학 리그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맹활약을 펼치며 NBA 스카우터들에게 눈도장을 찍힌 그는 2003년 드래프트에서 르브론, 카멜로, 보쉬에 이어 5순위로 마이애미 히트에 지명되죠. 데뷔 시즌부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라이벌인 르브론이나 앤서니의 그늘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04-2005 시즌 히트가 샤키로네를 영입하면서 환상적인 듀오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시즌에는 동부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하지만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석패를 하고 맙니다. 2005-2006 시즌에는 디트로이트에게 서력하며 NBA 결승에 진출합니다. 최종 상대는 더크 노비츠키가 버티고 있는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하지만 댈러스가 첫 2경기를 가져가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파이널에서 먼저 2연패를 한 후 우승을 거둔 사례는 1977-78 시즌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이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견제가 심했던 오닐 대신 웨이드에게 프리롤 역할을 맡게 하고 공을 몰아주면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웨이드는 3, 4, 5차전에서 각각 42득점, 36득점, 43득점을 기록하면서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6차전에서 마침내 승리하며 첫 우승 반지를 끼게 된 웨이드는 파이널 MVP에 선정되는 경사까지 누립니다. 각종 매체는 당의 파이널 시리즈를 조던, 던컨, 오닐이 뛴 시리즈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파이널 퍼포먼스로 손꼽았는데요.
하지만 댈러스의 팬들은 해당 시리즈를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드의 돌파 상황에서 심판들이 지나치게 많은 파울을 선언해 자유투를 끊임없이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불스 왕조를 건설한 필 잭슨 감독은 댈러스 구단주 큐반이 너무 많은 구설수에 올라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는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2006-2007 시즌에는 당의 MVP였던 노비츠키보다 높은 PER의 자유투 성공률 80%까지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지만 불의의 어깨 부상을 당한 후부터는 부진을 겪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다음 시즌에도 잔부상에 시달리던 웨이드는 얼 NBA 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오프 시즌 근력을 강화하며 기량을 향상시킨 후로는 2008년 베이직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며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죠. 2008-2009 시즌에는 NBA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2000득점, 500어시스트, 100블록을 기록한 선수에 등극합니다. 평균 득점 1위는 물론이고 조던과 팀맥을 잇는 슈팅가드로서 PER 300이라는 마의 벽을 뚫어버리죠. 게다가 수비왕 3위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오늘이 떠난 2009-10 시즌에는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마이애미는 2010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이 된 웨이드와 재계약을 맺죠. 이어 크리스 보시와 르브론 제임스까지 영입합니다. 이렇게 결성된 마이애미 빅3는 2011년 NBA 파이널까지 진출하게 되지만 웨이드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노비츠키가 미쳐 날뛰는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2대4로 패배하고 맙니다. 게다가 기대했던 디펜시브 퍼스트 팀까지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내주면서 졸지의 용두 3위에 한 해를 보내게 되죠. 2011-12 시즌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더 킹으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시기인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르브론은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웨이드의 존재감마저 퇴색시켜버릴 정도로 맹위를 떨칩니다. 이 시기에 마이애미는 역대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2012-13 시즌에도 르브론, 보시와 함께 삼각편대를 형성하여 정규 시즌을 최다 승률로 끝마치며 역대 2위의 연승 기록까지 세우죠. 커리어 하이의 야투율까지 기록했지만 시즌 막판 무릎 부상으로 플레이오프에서는 평균 16점을 올리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와의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샌 안토니오와의 파이널 4차전 등 중요한 순간에 맹활약을 펼치며 마침내 세 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하죠. 2013-14 시즌부터는 무릎 관리로 인해 30경기 가까이 결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고대했던 NBA 파이널 무대에서 경기력 저하로 인해 팀 패배의 원흉이 되고 말죠. 시즌 종료 후 르브론은 클리블랜드로 가버렸지만 보시와 웨이드는 마이애미에 남습니다. 이후 연봉 협상 줄다리기에 지친 웨이드는 2015-16 시즌이 끝난 후 시카고 불스와 2년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팀 내 최고 베테랑이었던 타지 깁슨으로부터 더 성실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태도 논란에 휩싸입니다. 2017-18 시즌에는 1년 FA 계약으로 클리블랜드에 이적해 르브론과 재회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헤어지죠. 당시 웨이드는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팀 라인업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체력 저하를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코트로 나와 20분 정도 뛰면서 15득점, 5어시스트 수준의 포인트 가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웨이드로 인해 가장 덕을 본 선수는 제프 그린이었는데요. 둘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클리블랜드의 13연승을 이끕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전략 부재와 수비 와해로 인해 연패의 늪에 빠지며 팀 매각설까지 불거지게 되죠. 2018년 2월 8일 마이애미트로 다시 트레이드된 웨이드는 예전 같은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노련한 기술로 클러치 타임에 나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중 백미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필라델피아의 17연승을 종식시킨 것이었죠. 이 경기에서 28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한 그는 경기 MVP로 선정됩니다. 2018-19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예고한 웨이드는 본인의 마지막 골든 스테이트전에서 엄청난 버저비터 샷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려 30점을 쓸어 담았죠. 이후 생애 마지막 NBA 경기인 브루클린전에서는 25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코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날 르브론, 앤서니, 폴까지 경기장을 찾아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죠.
2020년 2월 22일 마이애미 히트가 웨이드의 등번호 3번을 영구 결번호로 지정하면서 웨이드는 일약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매김하는데요. 가드 포지셔너로서는 역대 최고의 블로커였던 웨이드. 그는 공수 겸장으로서 한 번도 어려운 NBA 파이널 챔피언을 3번씩이나 차지하며 동부지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선수 시절 웨이드가 남긴 명언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당신의 의심보다 강하다. 지금까지 NBA 역대 최고의 슈팅가드 드웨인 웨이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